해볼게요. 자, 아까 약속한 것까지 해봤어요. 원래는 이제 두 개 쪼개서 식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그래프로 좀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개의 양 끝에 끼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얘를 극한을 붙이면 샌드위치 정리라는 뭔가 이게 좀 그 비공식적인 뭔가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 그래프 그렸을 때 사이에 낑겨 있어야 된다. 보시면 돼요. 네, 우연찮게도 얘 두 개의 관계를 조사해봤더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ax 더하기 b는요, 위에 있는 것과도 접해야 되고 아래에 있는 이제 이차함수랑도 접해야 되겠죠. 그걸로 한번 해석해서 답을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위에 있는 그래프식과 얘를 연립을 했을 때 중근이 나와야 돼요. 왜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한 점에서 만나면 교점이 하나, 실근도 한 개. 실근이 한 개라면 무조건 중근이어야 되겠죠. 첫 번째 거, 그러면 마이너스 아래 거랑 같이 연립하면요, 마이너스 x제곱 6x 플러스 3은 ax 더하기 b. 얘가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요. 얘는 가벼 우변으로 다 넘길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면 d1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한 번 더 써야 되죠. a제곱 마이너스 12xa. 네, 마이너스 4ac. 얘가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마이너스 4b 플러스 48이 0이 돼야 돼요. 얘가 첫 번째 식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위에 거랑 또 연립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1은 0 했죠? 0이 아니라 ax 더하기 b. 얘도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다 풀진 않을게요. 시간이 좀 없어서. 2 플러스 ax 플러스 11 빼기 b가 0. 그럼 이 상태에서도 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그 두가 0이 돼야 돼요. a제곱 플러스 4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연립이차 부등식이네요. 그렇죠? 그럼 풀면 a, b 값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해설지 보시면요, 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해석이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 사실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단원으로 다시 갈게요. 16단원 펴보세요. 나머지는 어차피 유제랑 계속 비슷하고요. 해설지 좀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모르겠으면 혹시 토요일날 질문 좀 하세요. 와서. 알겠죠? 모르겠지. 자, 어디 볼 거냐면, 저기 16단원의 경우의 수. 16단원 와서, 기본 문제 있잖아요. 기본 문제별로 유형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이거 개념할 때 한꺼번에 다 해버릴까 했는데, 그러면 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유형, 뭐 돈 거스름돈 받는 경우의 수 짜는 거, 아니면 그림 색칠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또 뭐 있었더라? 길찾기 문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 중2 하 때 그때 배운 걸로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접근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해 볼게요. 자, 어디 펴보시냐면요. 저기 우리 237페이지 펴보세요. 237페이지 같은 경우는 얘네 순서상 찾는 문제죠. 기본 문제 그냥 1번만 볼게요. 얘는 중이하로 다 해결돼요. 자, 두 종류 A, B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찾으래요. 그럼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4, 8, 12, 16. 그 다음에 없죠. 그렇죠? 두 수의 눈의 수의 최대값은 10이기 때문에 16도 사실 안 나와요. 그럼 두 개 더했을 때 4가 나오는 경우 순서상 뭐 1, 3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거겠죠.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했어요. 얘는 2, 6부터 이렇게 되겠죠. 얘는 6, 6만 되니까 얘 개수를 다 세워주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중복되는 경우가 절대 안 생기죠. 그럴 때는 이제 전부 구한수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유제 1번도 이제 질문 안 나온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알겠죠? 넘기시고요. 자, 238페이지 펴보세요. 16-2번 개념. 여기서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약수의 개수는 우리 구하는 방법 중1 때 배웠어요. 한번 볼게요.
왜냐면요. 자, 24의 약수의 개수 먼저 구해볼게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어차피 이게 정리할 거니까. 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24를 먼저 소인수분해 했었죠. 기억 떠올려 보세요. 8, 3,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돼요.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더라? 지수에다가 1을 더했죠. 그리고 전부 곱하면 얘가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마스터하세요. 소인수분해 해놓고 지수에다 1씩 전부 더해서 전부 곱하면 돼요. 그럼 4, 2, 8, 8개가 나와요. 맞죠? 근데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약수 총합. 자, 무식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24의 총 약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 다음에 4 되고요. 6도 되죠? 그 다음에 3, 8, 2, 12, 24. 전부 더하면 얘가 약수의 총합이야. 맞죠? 계산하면요. 3, 6, 10, 16, 24, 36, 60 이렇게 되겠네요. 약수의 총합 60이야. 자,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 소인수분해 된 거를 잘 보고요. 소인수 한 종류씩 얘가 1부터 시작해서 지수를 하나씩 키우면서 더해요. 얘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인수에 대해서 1부터 하나씩 키워. 얘가 될 때까지. 이걸요, 곱하면 돼요. 자, 곱하면 무슨 현상이 펼쳐지냐? 얘랑 곱하면 1이 나와요. 전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1이랑 3을 곱하면 3이 나오죠, 또. 맞죠? 그 다음에 1 다 했으니까 2랑 1 곱해요. 2죠? 2랑 3 곱해요. 6이죠? 2의 제곱이랑 1 곱해요. 4네요. 2의 제곱과 3을 곱해요. 12네요. 2의 세제곱 8이죠. 얘랑 얘 곱하면 24.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항식의 전개의 성질을 이용해서 약수의 총합 공식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정석책 보시면요. 238페이지에 빨간색 글씨 세 번째 있거든요. 그래서 얘 배백무에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맨 위에 유형, 내가 많이 볼 수 있는 거기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자, P라는 애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P제곱, 그 다음에 C의 Q 거듭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됐다 쳐봐요. 뭐 A, B, C를 소수라고 놓고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그냥 소인수라고 쓰면 다 이해되시죠? 맞죠? 그러면 약수의 총합. 총합 공식은 자, 1부터 A, 소인수 얘를 보면서 하나씩 키워나가요. A제곱, 쭉쭉 어디까지? A의 N 거듭제곱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1부터 B, B의 제곱, 그 다음에 어디까지? B의 P 거듭제곱까지. 그러니까 얘가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1 더하기 C, C의 제곱 하나씩 키워나가면서 C의 Q제곱이 나올 때까지 해서 다 곱하면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 중1 때 배운 학생들도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중1 과정에서 얘네 이해할 수가 없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원래 안 배우는 게 맞아. 근데 심화 과정이나 뭐 사고적 수학 뭐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 배운 기억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서는 배우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곱셈 공식, 그쵸? 그거 전개하는 거, 다항식의 계산 배웠을 때만 가능하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유제 16-3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2 문제네요. 총합이랑 관련이 없고요. 자, 볼게요. 양의 약수 개수니까 우리가 방금 첫 번째 배웠던 거 그거 쓰면 되겠죠. 자, 양의 약수의 개수가 15개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인수 분해했을 때
소인수가 한 종류일 때, 네모로 쓸까요? 소인수가 한 종류일 때 예치수 A라고 넣으면 A한테 1 더하면 바로 약수의 개수가 나와야 되겠죠. 소인수가 몇 종류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한다. 그럼 이 경우에는 A가 뭐가 돼야 돼요? A가 14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네모에 들어갈 거니 소인수분해 된 것 중에서 소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장 작은 거 찾아야 되니까 가장 작은 소수는 2죠. 따라서 얘는 2의 14제곱이었던 거야. 그래서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얘에다가 1 더하면 약수의 개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2의 14제곱일 때 일단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도 생각해 보면요. 소인수가 일단 뭔지 모르는데 소인수가 두 종류라고 가정해봐요. 중일 과정이랑 똑같아요. 여기가 똑같이 A고요. 이번엔 B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번에는 A에다 1 더하고 그 다음에 B에다 1을 더한 다음에 두 개 곱하면 이게 15가 나와야 돼요. 근데 A와 B는 자연수겠죠? 그러면 얘가 15가 되는 경우는요. 1, 15, 3, 5, 5, 3 어차피 자리 바꾸는 거 똑같으니까요. 그냥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B가 자연수니까 우리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얘 두 개는 삭제해야 되겠죠. 1을 더했을 때 1이 되면 A나 B가 0이 돼야 되잖아요. 0이 되면 소인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 두 개는 제외해줘야 돼요. 그러면 A가 몇이어야 돼요? 2여야 되겠고. 여기가 4여야 되겠네요. 맞죠? 그렇죠? 어차피 자리 바꿔주는 거니까 의미 없어. 그럼 여기에서 해석을 했을 때 얘는 네모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네모의 4제곱이네. 그럼 이 상태에서도 약수가 15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가장 작은 소수인 2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숫자를 제일 작게 만드는. 그 다음 작은 소수를 거듭 제곱이 작은 거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16, 2구에는 9니까 16 곱하기 9 하면 9, 6이 54, 9, 1은 9, 144가 되겠네요. 얘는 일단 2의 10제곱이 1024니까 1024보다 무조건 큰 놈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얘기예요. 혹시 소인수가 세 종류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세 종류가 될 때 어떤 수 3개를 곱했을 때 1씩 더한 게 15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맞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수는 144가 중1 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중1 때.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니면 문제 자체를 도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음 5번 갈까요? 다음 갈 건데. 자, 239 같은 경우는요, 그냥, 길을, 가는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그냥 곱의 연결로 해주면 돼요. 곱의 법칙이냐, 합의 법칙이냐, 그 더하고 곱한 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유제 16-5번. 자, 네 지점이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고요. 자, 갑을 두 사람이래요. 두 사람. 갑을이 있는데, 얘네가 이동을 해요. 자, A에서 B로 도착해야 돼요.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문제인데, 단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 C 또는 D를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는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A에서 C점을 이렇게 통과해서 B로 갔대. 그럼 을은 이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죠. 을은 무조건 D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했었죠? 자, 그러면 얘 두 가지 이렇게 나눠도 돼요. 그러면 갑이 C를 통과하면 을은 D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D를 통과하면 을은 C를 통과해야 되겠죠. 자, 이 경우 바로 들어가요. 자, 갑이 C를 통과하는 경우의 수 3 곱하기 2죠. 맞아요? 자, 을이 D를 통과해서 가는 경우, 자, 2 곱하기 3이니까 6가지죠. 자, 두 개 더 할까요? 곱할까요? 상규야, 더 할까요? 곱할까요? 문제의 결과값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곱의 법칙일까요? 합의 법칙일까요?
합의 법칙, 합 더해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문제 읽어보면요. 갑과 을 두 사람이 모두 A에서 B로 가야 사건이 종료가 돼요. 문제에서. 맞죠? 자, 그럼 얘는요. 갑만 A에서 B로 도착한 경우, 얘는 을만 A에서 B 도착한 거죠. 사건 서로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요. 둘 다 도착해야 사건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요. 물론 얘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금방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 66에 36, 36까지 나오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똑같이 나오겠죠? 일단 갑이 D를 통해서 가는 경우 얘 마찬가지로 6가지, 을도 6가지가 될 거야. 그럼 얘도 갑을 둘 다 가야 되니까 두 개 곱해요. 됐죠? 자, 그러면 36, 36 나왔는데 얘 두 개 더해요, 곱해요? 이제 더해야 되겠죠? 왜냐면 A, B, 갑을이 둘 다 도착했으니까 사건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완성이 됐어. 얘도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된 것끼리는 그냥 더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70 이렇게. 이해됐을까요? 단순한 것도요, 덧셈 할 건지 곱셈 할 건지 꼭 생각해 보셔야 나중에 확률 통계가 쉬워져요. 아시겠죠? 자, 넘기시고요. 자, 240페이지 들어. 자, 240페이지 따라오세요. 빨리 하고요. 필기 좀 할게요. 순열 조합. 자, 얘는요, 길찾기 문제인데요. 우리 이거부터 먼저 와서 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평면이 있어요. 평면. 평면에서 길찾기 문제. 이거 어떻게 풀죠? 좀 작은 걸로 해볼게요.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최단 거리로 B 지점까지 가야 된대요. 모든 이제 선분의 길이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요, 원래 뭐 교과서나 이런 데 갔을 땐 여기에다 점 찍어 놓고 네 가지를 통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해서 다 더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시간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가냐면, 자, A에서 B로 도달할 때 일단 갈림길이 두 개 생겨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고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요. 숫자 써놓는 거. 복습이요. 중2학 때만 했을 거야. 기억나세요? 안 나? 자, 그때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지점에서 이동을 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경우와 이쪽으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가지였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 얘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얘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가 그대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차점 있죠? 얘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요. 왼쪽에서 오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됐죠? 합의역식, 고역식 여기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외워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못 와요. 그럼 그 숫자를 여기다 올려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차점을 봤을 때 이렇게 오는 경우와 이렇게 오는 경우 또 두 가지인데 여기서 아래로 오는 경우는 두 가지고 얘는 한 가지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3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렇게밖에 못 오죠? 두 개 더하면 돼요. 세 가지. 네, 여기 올려놓으면 얘밖에 안 돼요. 1 오면 되고요. 네, 여기 교차점은 이렇게 오니까 네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노가다 같지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고요. 네, 이 교차점은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얘랑 더하면 네 가지. 여기는 이렇게 오니까 3, 6이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 20. 여기는 15.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이렇게 오니까 12고. 여기는 20.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35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요. 자, 그래서 얘는 중간에 뭔가 잉크가 씌워졌거나 뭐 공사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따라오는 경우 다 이 방법으로 모든 방법을 다 풀려요. 길찾기 문제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기본 문제 여기에서는 이제 입체도 나왔죠, 입체. 입체도 아마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한번 먼저 볼게요.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최단 거리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한번 풀어보세요. 이 방법으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3D인데 할 수 있어요.
그 책에다가 그림에도 한번 해보세요. (3D가) 좀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설지 방법이 마음에 드시면요, 해설지 방법도 해도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B 지점까지 철사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데요. 빡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교차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A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세 방향이죠. 그러면 이 교차점에 대해서는 거꾸로는 못 와요. 얘도 거꾸로야. 얘도 거꾸로니까 이렇게밖에 못 와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차점. 얘도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한 가지. 위로 올라갔을 때 이 교차점도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쪽 교차점을 볼게요. 아니면 아래에 볼까? 자, 여기 교차점 먼저 볼게요. 그럼 얘는 빡도 안 되고 왼쪽 안 되고 오른쪽 왼쪽으로 오는 거 안 되고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밖에 안 되니까 두 숫자 더해주면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오는 경우 한 가지고요. 여기에 도달하는 경우는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못 내려오죠. 그럼 여기는 세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쪽 위쪽을 갈게요. 자, 이쪽을 갔을 때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경우 빡고 안 돼요. 1이랑 1 더하니까 얘는 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안 정했죠. 자, 여기는 이렇게 오고 빡고 안 되고 빡고 안 되고 빡고 안 돼요. 그럼 얘도 두 가지가 됩니다. 1이랑 1 더하니까. 어우, 복잡해라. 자, 그 다음에 이쪽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슬슬 어려워지죠. 자, 얘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이렇게도 올 수 있고요. 아래에서 위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빡꾸니까 안 되고 이쪽도 빡꾸니까 안 돼요. 그럼 이 세 개의 숫자를 더해주면 8이 되겠네요. 어우, 너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결정 안 했네요. 자, 얘도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고요. 빡꾸 안 돼요. 그럼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요.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고요. 이렇게도 올 수가 있어요. 3, 8, 3. 다 더하면 14, 4가지, 14가지. 자, 이제 위쪽 결정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에 도달하는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법밖에 없죠. 예, 빠꾸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2였으니까 2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결정해 볼까요? 여기 이제 수록책을 해보면 자, 얘는 이렇게 올 수 있고 위로 올라올 수 있고요. 빠꾸 안 되죠? 그럼 얘는 2랑 3 더하면 돼요.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결정합시다. 얘는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위에서 올라올 수 있고 빠꾸 안 되죠. 그러면 2랑 몇이죠? 8 더하면 되겠네요. 10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결정하면 끝나죠?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오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 13, 14, 27. 맞나요?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을까? 25가지. 뭐가 중복됐나 봐요. 2, 8. 8이 아니죠. 다 곱해버렸네. 6가지죠, 여기가. 네, 다시 갈게요. 6가지. 그러면 여기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3, 6, 12. 싹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6이랑 2. 여기 8이죠. 그럼 좀 오리가 생겼고. 6, 3, 2, 6 맞고요.
아, 여기가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 자, 3 올라오고 2가 와야 되니까 여기 못 돼요. 그러면 얘가 25. 25 맞네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3D가 참 어려워요. 자, 유제 16-6번을 볼 건데요. 자, 가로 1번 보시면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서 G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려. 최단 거리니까 이쪽 저쪽 돌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A에서 G까지 도달해야 하려. 그렇죠? 그럼 얘는 방금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D로 갈 수 있죠? 얘는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경우 얘도 한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야 되고요. 이쪽 아래쪽 경로는 올라가면 빠꾸가 돼요. 그래서 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로 내려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H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경우 1 더하면 두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F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경우 빠꾸 안 되죠. 네,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G에 도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개로 오면 되니까 얘는 6가지가 되겠죠. 됐죠? 야, 이거 하다가, 선생님은 순서대로 되게 맞게 하는데, 나는 잘 안 돼. 자, 그러면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 조사 안 하고, 바로 여기를 조사한다고 쳐봐. 그냥 막 해봐. 자, 그때, 여기는 1 조사해놨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경우 1 더하면 될 건데요. 여기를 도달할 수 있는 게 이쪽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을 안 구해놨네? 그럼 이쪽부터 구하러 가면 되는 거야.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지점 기준으로 내가 올 수 있는 경로를 먼저 파악해. 그리고 그 숫자를 더할 건데 안 구해져 있어? 얘를 구하러 가면 되는 거야. 큰 차이 안 나요. 좀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근데 가로 2번 있잖아요.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얘는 이런 길찾기 문제가 전혀 아닌 거야. 어떻게 가는 거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꼭지점 A를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서 꼭지점 G까지 가는 경우를 구하려. 최단 거리라는 말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고 와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단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지나면 안 된대요. 자, 얘는 수형도로 가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수형도. 수형도라는 게 그냥 한 땀 한 땀, 나뭇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 땀 한 땀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출발해요. 자, A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자, 그럼 A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B로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D, 그 다음에 E로 갈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B로 이동을 했어. 그럼 A가 B를 이렇게 이동했대요. 자, 그럼 B에서 또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몇 가지?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C 하나 갔고요. F로 갈 수 있죠. 여기서 또 적어요. 그럼 B에서는 C로 가고 F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C에서 이제 출발해요. 그럼 C에서 갈 건데 C까지 왔는데 그럼 갈 수 있는 곳은 D랑 G가 있죠. 그러면 G로 빠지게 되면 얘는 끝났어. 얘는 G에 도달했잖아. 끝난 거죠.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D로 가버렸대요. C에서 D로 갔어. 그럼 여기로 왔네요. 자, 그러면 D에서 갈 수 있는 경로는 H로밖에 못 가죠. 왜냐면 A는 처음 있던 위치니까 다시 가면 안 돼. 그래서 얘는 H밖에 못 가네요. 그럼 또 H까지 왔어요. 그럼 H가에서 G에서 G 아니면 E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G로 이동하게 되면 얘는 또 끝났죠. G에 도달했어. 근데 왜 E로 가게 되면 아직 안 끝났네요. 자, 근데 E에서 또 이동하려고 했더니 A로는 못 가. F로 가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A, B, F 안 지났네. 그럼 F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F로밖에 못 갔네요. 이 F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G로 가려고 했는데 B로는 못 가나요? B는 아까 우리 여기서 지났죠. A, B, C, D, H, E, F 따라온 거니까. B로 가도 상관없었어. 얘가 안 갔더라면.
근데 갔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갈 수 있는 방법은 G. 여기까지만 되는 거겠죠. 어렵네요. 그죠? 이런 게 실제로 시험에 나와. 한 땀 한 땀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요. 그냥 딱 숫자 계산해서 뭐 6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딱 떨어지게 잘 안 나와. 자, 당연히 이게 기본 문제로 나오겠죠. 자, F에서 이제 왔어요. 지금 A, B, F까지 왔어. 그러면 바로 G로 가요. G로 가서 끝내버려. 또는 F에서 이제 E로 갈 수 있죠. E로 가요. 그럼 E에서 A로는 못 가. H로 갈 수 있죠. 그럼 H에서 G로 가면 끝나요. 그럼 G로 보내버려. 네, H에서 D로 갈 수 있나요? D가 안 썼네. D로 갈 수 있어요. 이상한 곳 갔다 와도 된다고. 그죠? 그럼 D로 왔을 때 A로는 못 가고요. 빠꾸도 안 되고요. C로 갈 수 있나? C로 갈 수 있네요. C 안 썼죠? 그래서 C 다음에 나머지 갈 수 있는 건 G밖에 없네요. 장난 아니네요. 그 다음에 D. 자, 여기서 이제 슬슬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일까? 얘 D랑 얘 나머지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나 포기해야겠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럼 몇 등급? 2등급이야, 거기서. 아시겠죠? 자, 이거 확신 좀 가지세요. 앞에 되게 지저분했다? 그럼 뒤에 점점 간단해지는 게 99%야. 99%까지는 아니야. 98%. 진짜로. 자, 그럼 이제 가요. 자, A, B로 갔고요. A에서 이번에는 D로 가야 되겠죠. D로 가는 경우. 자, A에서 D 가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경우는 C랑 H 이렇게 갈 수 있죠. C랑 H. 그럼 C에서는 갈 수 있는 경우가 B 갈 수 있죠. G 갈 수 있고 B 갈 수 있고요. A, D, C, B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잠깐만 좀 많이 나오겠네. 자, A, C, B 나오고 B에서 A로 못 가죠. A로 못 가고 얘는 F로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G로 끝나고요. F는 또 E로 갔다가 H로 갔다가 D로 못 가죠. G로 가서 끝나네. 조금 더 간단해졌죠. 아닌가? 기분 탓인가요? 자, 그 다음에 DH. D에서 H로 왔어요. 그럼 H로 갔을 때 G로 바로 끝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H에서 E로 갔다가 A로 못 가. 그럼 F로 가요. F로 갔다 B로 갈 수 있나요? 네, G로 갈 수 있고 B로 갈 수 있네요. 그럼 B 갔다가 C로만 가고요. D로 다시 못 가죠. 그러면 G로 끝내야 돼요. 이게 복잡하네, 얘는.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이제 E로 가는 경우밖에 안 남았죠.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럼 A에서 E로 가면 F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바로 G로 끝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E에서 H로 갈 수 있죠. H로 갔다가 G로 끝낼 수 있고요. H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어요. A로는 못 가요. C로 갈 수 있고요. G로 끝낼 수 있고요. C에서 B 갈 수 있고 F 갔다가 얘는 G로 끝내는 경우밖에 없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섯. 좀 간단해지죠, 그래도? 16개. 나오나요? 2개 빼먹었네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천천히 해봐요. 시간이 좀 쫓겨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뭔가 빼트린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다음. 자, 그 다음에 색칠 공부예요. 색칠 공부. 자, 색칠 공부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책에다 적어봐요. 색칠 문제는 자,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자, 쉬운 버전이 있어요. 자, 쉬운 버전은 이제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색칠하는 거죠. 순서대로 그냥 하면 끝나요. 자, 고난이도 버전은 뭐냐면요. 얘는 순서대로 색칠했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알아보나요? 이 두 개만 하시면요, 웬만하면 다 풀리는데, 좀 더 꼬아낸 게 있긴 있어요. 고난도가 2번 적용되는 게 있거든요. 고쟁이에 있어요. 이런 중2하 시험 대비 할 때 할 건데, 잘 안 나와요. 이제 시험에서 잘 안 나와, 그거는. 거의 100학교 중에서 한 학교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래도 하시면 돼요. 그쪽에는 게 또 나왔다? 버려요. 그래서 이건 유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유제 16-7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그림에서 주어진 그림이 있는데 5가지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할 건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된대요.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같은 색 여러 번 쓰는 거고요. 다른 색깔 칠해야 된다? 그럼 그냥 순열로 가시면 돼요. 순열 아직 안 배웠죠. 그냥 이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그냥 푸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 번 써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는 경우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얘를 먼저 푼 이유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맞는 게 A야. 그럼 A를 먼저 결정해 볼게요. 자, A에 아무것도 색칠 안 했으니까 A는 자유로워. 그래서 5가지 색깔을 모두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B를 먼저 선택해도 되고요. 다른 거 먼저 선택해도 되는데 B를 먼저 해볼게요. 그럼 B는 A가 쓴 건 못 써. 그러니까 4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를 선택해보면 C는 A와 B를 쓴 거는 못 쓰죠. 맞죠? 그러면 2가지를 제외시킨 3가지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D를 선택해보면, 자, D는요, A, B, C는 서로 모두 다른 색깔일 수밖에 없죠.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3가지 색깔을 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D의 입장에서 보면요, A랑 C가 쓴 것만 안 쓰면 되죠. B가 쓴 건 써도 되잖아요. B 무시하고 그냥 A와 C가 쓴 것만 안 쓰면 되니까 얘도 3가지로 나와요. 그 다음에 E를 쓰려고 봤더니 A도 A랑 D랑 쓴 것만 안 쓰면 되니까 얘도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경우에 따라서 쪼개지는 경우 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딱 쓰면은 딱딱딱딱 나오죠. 얘가 쉬운 버전이라서 얘는 20 곱하기 27이니까 540까지인가요? 이렇게 크죠? 맞네요. 이렇게 크네요. 그죠? 540까지. 그래서 얘는요, 그냥 인접한 영역 제일 먼저 색칠한 다음에 나머지 그냥 순서대로 막 하면 돼요. 얘가 쉬운 버전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본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자, 기본 문제 읽어볼게요. 자, A, B, C, D 5가지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5가지 색깔이래요. 5개 색깔이 있대요. 자, 마찬가지로 같은 색 여러 번 칠해도 되고요. 이웃한 부분만 다른 색깔로 칠하면 돼요. 자, 이때 그러면 가운데 거 A가 제일 인접한 영역이 많으니까 우리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얘가 무슨 버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물론 선생님처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딱 보여.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가끔씩 선생님도 안 보일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제일 인접한 영역인 A 먼저 색칠해야 되겠죠. 자, 이 가능한 게 몇 가지? 5가지죠, 일단. 눈치 볼 거 없이. 자, 그 다음에 뭐 선택하냐면 B 선택할게요. B를 갔더니 몇 개? 4가지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A가 쓴 거, B 쓴 거 사용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3가지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선택할 거예요. 자, D를 선택할 때는 A랑 C 선택한 것만 안 쓰면 되겠죠. B 무시하고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얘는 똑같이 3가지가 돼요. 자, 근데 마지막에 E를 선택하려고 붙더니 자, E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A와 D와 B의 눈치를 전부 봐야 돼. 맞죠? 인접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A가 쓴 거 제외 하나 제외하고요. B가 쓴 것도 제외해요. 근데 B랑 D랑 같은 색깔이 칠해질 수도 있죠. D는 B의 눈치는 안 봤어. 서로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D랑 B랑 같은 게 색칠했다고 생각하면 몇 가지 가능해요? 2가지만 제외하면 그러니까 3가지를 쓰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B랑 D가 다른 거 색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가지를 빼야 되니까 2가지를 곱해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경우의 수가 쪼개지죠. 그럴 때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들어간다고 해봤자 사실 얘 2개 더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2가지로 나눠요. 자, D랑 B가 같은 경우라고 놓고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A 색칠하는 경우가 5가지. 자, B 선택하는 경우 4가지. C는 3가지죠. 맞아요? A랑 B랑 쓴 거 쓰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D는 마찬가지로 B랑 똑같아. 그러니까는 D, A, B 2개만 제외하면 C는 3가지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색칠할 거예요. 그러면 A 하나 제외하고요. 똑같으니까 2개 제외하면 되니까 3으로 들어가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랑 D랑 다른 경우 봐요. 2개가 다르다고 하면 자, 우리 A 선택하면 5가지, B 선택하면 4가지. 자, 바로 D 선택하러 갈게요. D는 3가지가 되겠죠. D는 A가 색칠한 거 색칠하면 안 되고요. B도 안 돼요. 그러니까 3가지 돼요. 그럼 C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제거하고 2가지만 돼요. 아, 이거 다르네요. 완전 다르네. 자, 그 다음에 E를 선택할 건데 얘도 3개가 모두 다르니까 2가지만 돼요. 이거 한꺼번에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5, 4, 20, 9, 2, 180개가 되고요. 얘는 20, 4, 32. 그러면 240까지. 2개 더하면 300, 420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중이하 때 끝까지 나와요, 이거는. 되겠죠? 색칠 문제는 딱 2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계획물 펴보시고요. 순열주와 필기 조금만 하고 다음 시간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순열주와. 계획물 펴보세요. 필기 하세요. 내용 많지 않아요. 필기할 거 내용은 좀 별로 없고 좀 복잡해서 그렇지. 17.
어떻게 해줬을게요? 일단 여기까지 써보세요. 쓰면서 들어보세요. 자, 우리 순열과 조합인데요. 일단 지금 순열부터 하는 거예요. 자, 순열은 한자어예요. 한자어. 순자가 순서 순자야. 순서 순자. 그 열자는 열거하다. 그 열자예요. 나열하다. 그 열자. 자, 해석을 하면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열이라고 하면요. 얘는 값을 못 구해.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나열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몇 가지가 나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순열이다. 그러면 나열하는 방법을 한번 각각의 방법을 다 제시해줘. 그러니까 뭐 A, B, C, D, A, D, B, C, A, B, C, A, B, D, C 이렇게 다 나열을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순열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찾을 거는요. 사실 그게 몇 가지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순열,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숫자 몇 가지인지 나타난 거를 순열의 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내신 대비할 때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 그래서 순열과 순열의 수 구분하시고요. 순열의 수를 우리는 공부하는 거고요. 순열의 수를 간단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기호로. 그럼 기호로 우리 N, P, R이라고 나타내요. 이게 소문자 N이고요. 라지 P, 그리고 N은 스몰 R. 그럼 얘를 정의를 내리는 거야. 왜냐면 우리 맨날 뭐 NPR, 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방법을 나열해. 그게 몇 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NPR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NPR의 간단한 기본 정의는 자, NPR이란 서로 다른 N개, 밑줄 쳐볼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나열까지 하는 게 순열의 수야. 순열의 수. 조합이라고 나오면요. 조합은 C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얘는 퍼미션인가 해서 나열하다는 게 영어인데 그게 머리 글자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NPR이랑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도 해야 되고요. 나열도 해야 돼요. 얘가 1번, 2번 선택하고 나열도 해야 됩니다. 근데 C, 컨비네이션 나중에 조합은요. 선택만 하고 나열은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좀 기억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러면 NPR이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야, 우리 중2학 때 배운 거야. 자, 우리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배열해. 3명으로 할까요? 3명에서 일렬로 배열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세 자리를 이렇게 만들죠. 맞죠? 일단 이게 기호로 나타내면 5명, 그럼 N명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그러면 OPR이라고 이렇게 OP3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야 OP3 찾아 라는 얘기랑 5명 중에 3명 선택해서 배열해 이랑 같은 얘기. 알겠죠? 그럼 우리가 중의화 방법 생각해 보면요. 5명 중에 3명을 배열할 거니까 자, 맨 처음 세 자리를 나타낸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 수 5가지가 되겠죠. 근데 1명 썼어. 그러면 두 번째 배열할 수 있는 학생은 4명밖에 안 남아요. 그럼 4가지가 되고요. 또 1명 세웠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3명이 남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3명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나열 안 하니까 여기서 딱 끊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다 배운 거를 그냥 기호로 바꿔서 쓴 것뿐이야.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호랑 이제 공식을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M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자, 어떤 숫자에다가 오른쪽에다 느낌표 그냥 쓴 거야. 느낌표는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팩토리얼이라는 거의 의미는 자, 앞에 적혀 있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감하면서 1이 나올 때까지 전부 곱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5팩토리얼이라고 하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해를 간단히 나타낸 게 5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PR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자, 우리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래요.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자릿수가 R개까지가 딱 나오겠죠. 얘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쭉쭉쭉 해서 얘가 R번 자리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몇 가지? 우리 N명이 있어요. N가지가 되는 거야. 한 명 썼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N 빼기 1만큼이 사람이 남죠. N 빼기 1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 빼기 2명이 남아요. 이렇게 쭉쭉 차감하다가 여기 마지막에 뭘까요? 마지막에 뭘까? 규칙을 잘 쳐보세요. 자, 여기가 2, 두 번째 자리였더니 여기 1이네요. 세 번째 자리였더니 2네요. R번째 자리면 N에서 R 빼기 1만큼을 빼야 되겠죠. 맞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NPR이라는 애를 N에 대한 식으로 쓰면요. 맨 뒤에 N 빼기 R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까먹어요, 맨 뒤가. 그냥 까먹었어. 이렇게 선생님처럼 똑같이 써봐. 규칙이 보이면요. 이렇게 금방 나와. 그리고 기억도 오래 남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 체크 좀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에 1을 더해야 된다. N 빼기 R에서 1을 더한 게 남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NPR을 또 써놨는데 얘는요.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우리 N팩토리얼이라는 애는요. 여기 볼게요. 자, 우리 위에 거 여기다 적지 마세요. 자, 얘가 그 다음 거를 만약에 계속 하나씩 차감하면서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얘가 N 빼기 R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N 빼기 R 빼기 1 들어오고, 3, 2, 1까지 끝까지 곱하는 게 사실 N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 전체를 쓴 게 N팩토리얼인데 그 N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면 얘만 딱 남을까요? 이 부분만 나눠서 없애면 NPR이 남죠. 슬슬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N 빼기 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감하면서 곱해라. N 빼기 R 팩토리얼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분모에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얘랑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빼기 R이라는 애는요, 두 가지 형태로 다 아셔야 돼요. 식으로 이제 장난치는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 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외우세요. N 팩토리얼 올리고요. 그리고 N 빼기 R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원래 이게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 나누면 된다. 집에서 한번 끝까지 다 써보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별거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 정의인데요. 자, NPN은 얘는 N 팩토리얼을 해라. 얘랑 같은 말이에요.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라. 그럼 N명을 그냥 다 나열해. 이런 얘기죠. 선택하지 말고 다 나열해. 그래서 N 팩토리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NP0이에요. NP0. 이건 뭘까요? 해석해보면, N명 중에서 0명을 선택해서 나열해.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인가요? 아니에요. 한 가지. 근데 이거는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 정의야. 그냥 그렇게 하자. 약속한 거야.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냥 이렇게 하게. 알겠죠? 0이 아니에요. 빵번 곱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3에 0제곱 있잖아요. 이게 뭐야? 1이잖아. 아직 안 배웠죠? 0제곱. 왜냐면 3 나누기 3이 3의 0제곱이야. 사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정의야. 약속이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까먹었다. 뭐였더라? 0팩토리얼. 0팩토리얼. 0팩토리얼도 마찬가지야. 얘는 의미가 우리가 N팩토리얼은 N명을 그냥 끝까지 다 나열해. 빵명을 일렬로 나열해. 아무도 없네. 나열하는 경우 한 가지야. 얘도 사실 정의야. 단순 약속인 거야. 외우세요. 0팩토리얼 보통 0으로 갖다 쓰고 틀리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1이야. 알겠죠? 유령을 하나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가 이제 순열이었고요.
조합도 쓸까 말까. 조합도 써놓고 좀 공부 좀 해오세요. 자, 조합할게요. 문제 풀기는 좀 애매하니까. 차이점이 극명해 보이시죠? 자, 조합이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조합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런닝맨 보시나요? 런닝맨? 런닝맨에 막 여러 이제 출연자들 있잖아. 그 중에서 네 명이 있다고 치는데 네 명이 이제 뭐였대요? 뭐 지석진이 있고요. 그리고 광수가 있고요. 광수는 지금 없지만 뭐 게리 있네 거요. 재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은이 있대요. 예은이. 그럼 얘를 둘둘 조합을 할 거야. 아니면 둘둘 조합이 아니고요. 여기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조합을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석진 뽑고요. 광수 뽑고 재석을 뽑았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3명을 조합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엔요. 재석이를 뽑고요. 광수를 뽑고 지석진을 뽑았대요. 조합시켜 놨어. 자, 두 개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야. 얘는 나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팀 만들어 놨어. 그럼 누가 늦게 뽑고 먼저 뽑든 상관없이 이 팀이랑 이 팀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걸 조합이라고 불러.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야 우리 게임할 때 야 너 캐릭터 뭐 선택해 나 이 선택해 이거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 조합을 잘 맞춰서 우리가 이겨보자.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조합은요. 우리가 순서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합의 수는요. 컨비네이션이라는 단어에 머리 글자 써서 NCR이라고 적어요. 그럼 그 중에서 얘는 해석을 해보면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자, R개를 선택만 하는 거야. 이것만 적어 표시해보세요. 아까 우리 P라는 N은요, 이제 순열은 나열까지 해야 끝나는 건데, 얘는 선택만 하는 경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을 하나 써보면, 이제 NCR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자, 7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할 거야. 선택을 할 거야. 자, 근데 이거 중학교 때, 2학년 때, 선생님이랑 같이 한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먼저, 우리 수학 세계에서는요, 선택만 하는 경우는 없어. 선택은 못 해. 그래서, 선택하고 나열까지 할 수 있지만, 선택만은 바로 못 하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먼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글로 써보면 7명 중 3명 뽑고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뽑고 나열. 이해가 되게 잘 돼요. 선택만은 우리가 수학에서 못해. 그래서 일단은 뽑고 나열까지 해야 돼요. 그거를 뭐라고 써요? NPR이니까 7P3으로도 적을 수 있죠. 7P3. 그 다음에 우리 분모에서 이제 선택만 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나열하는 경우가 여기 다 곱해진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명을 나열하는 경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3명을 전부 그냥 나열만 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래서 얘는 의미하는 게 3명 나열하는 경우를 나눠버렸어. 그게 뭔 얘기야? 곱해져 있는 애들한테 나눴다는 얘기는 약분시켜서 없앴다는 얘기야. 뭐가 남아요? 뽑기만 하는 경우가 남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만 하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뽑고 나열한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 3명을 뽑는 경우는 3팩토리얼로 우리 쓸 수 있죠. 따라서 7P3에서 3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게 컨비네이션 공식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NCR이라는 애는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해서 나열까지 하고요. 그 R명을 나열하는 경우는 R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쉽죠? 그래서 의미 한번 파악해 보고요. 나중에 그냥 잊어버리고 이 공식만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예시는 다음 시간에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NCR이라는 애는요. NPR 어떻게 바꿨더라? NPR은 M 팩토리얼을 M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눈 걸로 썼었죠. 앞에 1번 공식에서. 얘는 R 팩토리얼은 원래 있었고요. 그래서 이놈이 P가 NPR이 돼요. 그래서 NPR을 이렇게 쪼개서 쓰는 이 공식도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많이 나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얘는 NC0. 자, NC0도 마찬가지예요. 자, N명 중에서 빵명 선택해서 선택하는 경우는 한 가지죠. 그래서 1이에요. 자, 4번 공식도 되게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자, NCR, N명 중에서 R명 선택하는 경우는 N명 중에서 전체에서 R명 제외한 놈이랑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7명의 A, B, C, D가 있어요. 7명이 있는데, 자, 우리 총 7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 근데 3명을 뽑았다? 7명 중에서 4명을 남겨놓은 거랑 똑같죠. 이거 이해되세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7C3은요, 7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경우고요. 7C4는 7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보면요. 4명을 뽑으려면요, 3명 뽑아서 갖다 버리면 4명이 뽑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뺀 거를 선택하는 경우랑 처음 선택하는 경우랑 같은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되나요? 다시. 자, DEFG를 선택할 거야. 7명 중에 4명 선택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4명은 냅둬.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3명을 뽑아서 갖다 버리면 4명 뽑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을 뽑은 거는 7명 중에 4명 뽑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얘 2개 더하면 7이랑 같으면 돼요. 그러면 항상 똑같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문제 풀면서 해볼 테니까요. 전체에서 R만큼 뺀 거랑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놓고요.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NCR을 2개로 쪼갤 수 있는, 얘는 N마 R, 마 N, N마 R. 얘로 바뀌어요. 다음 시간에 증명 같이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숙제는 RPM. 여기가 바로 3부터 882. 다음에 2학년 1학기 RPM. 칠 746까지 했죠. 746. 여기서 수돗물 들어가거든요. 수돗물 제외하셔도 돼요. 765부터
7707. 다 푸셔도 상관없어요. 됐고요. 유치함수. 내일 오실 분 오시고요. 한 3시 반 아니면 4시 반쯤 이렇게 와서 질문하시고요. 올릴 거야? 다 됐으면은, 귀가하셔도 돼요.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남아서 하셔도 돼요. 네. 질문?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면은, 일단은 영상은 줄게요. 토요일날 올 수 있으면 좀 하고 가도 되고요. 토요일날 올 수 있으면 좀 해도 돼요. 와서 문제 풀면서 질문하세요. 수고했어요. 귀가하세요. 네, 수고했어요.